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1979년부터 시행되었던 민법상 유류분 조항 일부에 관하여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헌 결정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허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죠. 이제 제정돼서 시행된 지 47년이 된 그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3번의 위헌 심사가 있어 왔고, 앞서 2010년하고 2013년에는 두 차례 모두 이제 합헌 판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11년 만에 어제죠. 결국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대상은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조항은 한 개 조문이 아니고 1112조부터 1118조까지 7개 조문으로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이 중 소멸시효에 관한 111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 모두가 이번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유류분 권리자를 규정한 1112조와 준용 규정 조항인 1118조에 대해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 결정을 유지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헌으로 선고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단순 위헌된 부분과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이제 단순 위헌된 부분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이 단순 위헌 결정이 되었죠. 네, 그 형제 자매 유류분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까지 유류분 권리자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유류분을 보장받아왔습니다. 네. 즉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 1112조에 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네. 모두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예. 헌재에서는 이번에 이 중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어떤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네.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이유가 어렵다는 없다. 이유로 예. 위헌 결정을 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되었던 부분으로서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헌재 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어제 선고일로부터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소송부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에 따라 이제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이제 당사자가 돼서 진행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군법 위헌 결정에 따라서 아마 기각 네. 판결로 모두 결론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형제 상속 문제로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예.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겠죠. 되죠. 예. 문제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 일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불합치 결정이란 것은 그 심판 대상 조항이 비록 위헌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법률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이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어떤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번 결정에서도 폐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그 유류분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존속하고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이제 불합치 결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에서 나왔는데 모두 입법 부작위에 대한 네. 것입니다. 즉 그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 뭔가.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류분 권리자와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이면 모두 예외 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비록 유류분 권리자라 하더라도 뭐 장기간 네. 그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정신적, 그렇죠.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데 폐륜적인 행위를 네. 일삼은 상속인이라면 네. 그러한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그 네. 일반 국민의 법관념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예.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네. 1112조 1호 내지 3호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의 이제 법감정과 상식, 그 아마도 이제 구하라 씨 친모 사건 뭐 그것을 비롯해서 최근 일어난 다수의 이제 상속 사건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아마 충분히 여론을 이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유류분에서도 이제 기여분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는데요. 즉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그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이제 헌재에서는 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가 이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기여자의 기여분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죠. 증여나 유증과 관련된 유류분 소송에서는 저는 유류분 제도를 준용하지 않기 않았던 때문에 예, 네. 그 민법 제 1118조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민법 제 1118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기여분, 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위헌 판결이 있기 전에 최근에 이제 일반 법원에서도 그 기여자의 그 유류분 반환 의무를 예외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판결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희도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그 판례를 예외적 판례로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헌재 판결에서도 저희가 이제 언급해드린 그 판례를 언급하면서 그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헌재에서는 그 법원 판례만으로는 그 기여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준용하라는 그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기 이른 것이죠. 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결정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째 이제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이연을 둘째 이제 폐륜적인 상속인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의무 배제 조항을 두지 않은 이런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다만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존속을 하되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번 결정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위헌은 그 효력이 간단한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그 두 부분은 이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의 경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2025년 12월 31일을 한도로 해서 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되죠.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그게 원칙이긴 하죠.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이제 만약 이제 국회에서 해당 법조항 개정하면서 이제 적용 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유류분 소송에서 이제 원고가 부모 학대 등 그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경우 혹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업은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이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소송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지 않을까.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당사자들은 반대로 이제 소송의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조기 종결을 위해서 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소송 내 다툼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12월 말일까지인데 당사자 간의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파장과 달리 이제 소송 외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을 해보자면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생전에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그 재산 처분 권한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여분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여분이 이제 유류분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속분에 관심이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부모 부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을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네. 갑자기 뭐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유류분 달라 뭐 이런 모습을 더 이상 파렴치한 네, 상속인 그러한 그래서, 파렴치한 모습을 더 이상 네. 마주하지 않아도 네.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여분 혹은 이런 그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네. 상속인에 대해서 어떤 재산을 주지 않고자 하는 그 예. 취지에서 예. 유언이나 유언대행 신탁 등을 통해서 그러한 네. 취지를 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그럴 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예.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라도 이제 상속 결격 사유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속인 지위까지 잃게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상속 재산을 뭐 생전 증여나 아니면 뭐 사인 증여, 유증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뭐 그러한 상속인도 상속분을 주장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류분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이제 규정하라는 그 입법 개정 결정은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상속 결격 사유와는 이제 구분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속분 배제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지만, 요번에 이제 판결된 유류분권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유류분권만 이제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상속인 지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고, 하지만 이러한 이제 헌재의 결정이 향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구하라 씨 사건으로 촉발된 이제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된 어떤 국회 입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문제지만 현재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입법이 개정될지 또 개정된 조항을 법원 실무상 어떻게 적용할지도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권 상실 사유를 어떻게 규정할지 또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에 준용하더라도 이를 민사법원에 관할로 할지 또 가정법원에 관할로 할지 이 네. 부분도 문제고요. 네.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 그리고 경과 규정 등은 또 어떻게 규정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갈 길이 사항이 멀군요. 네. 많습니다. 네. 예.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율쌤은 향후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입법 사항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